거길요? 지금 이 나이에요? 처음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남자의 손이 제 다리 안쪽을 스치고 지나가자 저는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숨을 삼켰습니다. 한 번도 만져지지 않았던 곳,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다고 믿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영상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여자로 대하지 못했던 분들께 조용히 불을 붙이는 이야기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아이 둘은 출가했고 남편과는 같은 지붕 아래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정원을 돌보고 밤이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TV를 봅니다. 누가 봐도 평온한 노년의 삶이죠. 하지만 제 안쪽은 정말 평온했을까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스크롤을 내리다 브라질리언 왁싱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제 인생과 상관없는 젊은 사람들의 영역이라 여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리뷰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왁싱을 받고 나서 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멎었던가요, 제가? 순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속옷을 벗고 제 몸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했던 그곳,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약을 눌렀습니다. 출장 브라질리언 왁싱 남성 관리사 가능. 그리고 며칠 뒤 그 남자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검은 셔츠에 단정한 눈빛, 차분하고 또렷한 말투. 정현숙님 맞으시죠?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네, 그런데 남자분이세요? 당황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출장 왁싱 전문 관리사 김세호입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일정으로 조정 가능하세요. 그는 눈을 맞추며 말했지만 시선은 절대 제 몸 아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전부터 저는 이미 무장해제된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처음이라서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고 그의 안내에 따라 가운을 입고 침대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그가 라벤더 향을 뿌리고 조명을 켜는 순간 작은 방 안은 아늑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왁스를 덜어내는 소리, 손끝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그의 움직임. 모든 게 조용했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한 왁스가 닿을 거예요. 조금 놀라실 수 있지만 편하게 호흡하시면 됩니다. 그의 손이 제 허벅지 안쪽을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아래에서 무언가가 훅 끌어올라왔습니다. 열기인지 떨림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왁스가 닿고 첫 번째 제거가 시작됐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를 살짝 눌러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마치 숨결을 읽듯 살갗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피부뿐 아니라 제 내면까지 누군가가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관리가 끝날 무렵 그는 마지막 연고를 바르며 제 안쪽 그 누구도 닿은 적 없는 부위를 가볍게 감싸듯 눌렀습니다. 그 순간 피부가 아니라 심장이 반응했습니다. 첫 시술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용기 있으셨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김세호 출장 왁싱 글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피부만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오래 감춰왔던 여자라는 감정을
조용히 깨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그의 손길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단지 기술적인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왁스를 바르고 떼어낸 것뿐인데 왜 저는 그날 밤부터 계속 허벅지 안쪽이 따뜻하게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농담도 없었고 오직 관리사로서 절대적인 존중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더 깊은 자극을 느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체 접촉이 이토록 마음 깊은 곳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걸 65이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의 블로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세호 출장 왁싱. 그곳엔 그의 짧은 글과 관리 후기, 그리고 그가 직접 남긴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부는 가장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 부위를 다룬다는 건 그 사람의 오늘을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저에게 단순한 관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지나갔던 자리는 단순히 왁스가 닿은 곳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준 자리였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그의 블로그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울 출장 일정 중 소규모 관리 가능 자녀이건. 그 글을 본 순간 제 손가락은 너무 자연스럽게 다시 예약을 눌렀습니다. 딸 집에 강아지를 맡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제 의지로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서울의 조용한 관리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차분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현숙님, 오랜만입니다. 오시느라 먼 길 힘드셨죠? 그 한마디가 제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다시 왔다는 걸 반가워해 준다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관리가 아니라 온전한 감각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운을 갈아입고 침대에 천천히 누웠습니다. 조명은 부드러웠고 시트는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이 어깨 위에서 시작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슴을 피해 갈비뼈 아래를 따라 배 옆선을 스치고 다시 허벅지로 내려오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가 제 골반선 아래쪽 민감한 그 부위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스치듯 누르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위험해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제 안쪽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다 끝난 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지난번보다 오늘이 훨씬 더 감각이 깊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존중받았던 손길은 다시 만나면 더 크게 반응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존중받았던 손길. 그 표현이 그날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견디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는 돌아서 나갔고 관리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가볍고 따뜻했지만 가슴 안쪽 어딘가는 뜨겁고 조심스레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 저는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저는 그와 나눈 대화를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몸은 기억한다. 그가 말했던 그 한마디가
자꾸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관리실 침대 위 그의 손이 제 골반 옆선을 따라 지나갈 때 제 몸은 확실히 반응했습니다. 민감한 부위를 건드린 것도 아닌데 그의 손끝 하나만으로 허벅지 깊은 곳까지 긴장이 퍼졌고 가슴 위까지 열이 차올랐습니다. 이상하죠. 접촉은 조심스러웠고 표현은 절제됐는데 왜 그 모든 장면이 제 몸 안에서 이토록 뜨겁게 반복 재생되는 걸까요? 사실 그날 이후로 제 몸에는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이면 혼자 침대에 누워 그의 손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상 속 그의 손은 왁스를 바르지 않고도 제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고 가운 아래로 들어가 속옷 위로 부드럽게 머물렀습니다. 그 상상은 늘 숨을 멎게 했고 온몸을 조용히 떨리게 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허벅지 안쪽에서 먼저 쿵하고 반응이 왔고 배 아래가 은근히 조여오면서 제 자신도 몰랐던 욕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저는 이미 몸이 먼저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나한텐 남편이 있는데 이건 일탈이야 안 돼. 그렇게 다잡으려 했지만 이상하게 그의 손길을 떠올릴수록 몸은 더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몸을 기능으로만 써왔고 사랑받는 몸이 어떤 느낌인지 한 번도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그는 제 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사랑보다 훨씬 깊이 스며들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조용히 그의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 손길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늦은 밤 그가 조용히 답장을 남겼습니다. 정현숙님, 몸은 누구보다 솔직합니다.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제가 느꼈던 이 감정과 떨림이 더럽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아름답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속옷을 벗고 제 허벅지를 따라 손을 내렸고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를 기억하며 다시금 천천히 누르듯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서도 숨이 끊어질 듯 떨렸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의 파도가 안쪽에서부터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욕망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원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드디어 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그에게 처음으로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관리 외에 따로 상담이나 감각 훈련 같은 것도 하시나요? 망설였지만 그는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조용한 공간에서 30분 정도 호흡과 긴장 이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도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러 가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저 자신을 다시 꺼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날은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테라피 공간, 그는 전보다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현숙님, 오늘은 긴장 푸는 날이에요. 관리보다 감각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마음의 단추 몇 개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운을 벗기 전부터 속살이 먼저 열려버린 기분이었죠. 방 안은 조명이 낮았고
라벤더 향 대신 은은한 머스크 계열의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조금 더 짙은 향기, 마치 감정을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준비해둔 매트 위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얇은 천 하나가 제 몸 위를 덮고 있었지만 그 아래의 떨림은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손이 아니라 호흡으로 도와드릴게요. 가슴, 아랫배, 골반 근처에 쌓인 긴장들을 하나씩 풀어내 볼 거예요. 그가 손끝을 제 복부 위에 올렸습니다. 두껍지 않은 천을 사이에 두고 그의 손이 지그시 눌렀을 때 배꼽 아래에서부터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호흡 천천히. 배를 안에서부터 열어주세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손은 마치 제 호흡을 읽는 것처럼 배 근처를 둥글게 쓸어내렸습니다. 그게 손이었는지 감정이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끝을 조금씩 아래로 내려 골반 양옆을 눌러주는 순간 저는 짧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속삭이듯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뜨거워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너무 깊이 박혔습니다. 그가 한 손으로 제 손목을 감싸며 자기 몸을 안심시키는 법 배워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현숙님, 자신을 여자로 대하는 손길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무언가가 안에서 뚝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지금 몸이 놀라는 거예요. 처음 받는 존중이라서요. 그의 말은 야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제 허벅지 옆선을 따라 손을 길게 내려가며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본능을 깨워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 입술은 본능처럼 살짝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몸은 이미 그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고 감정은 그의 목소리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모든 관리가 끝났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수건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참 머물러 계셔도 괜찮아요. 몸은 지금 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뒤돌아 나갔고 조용히 닫히는 문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방 안에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의 손이 여전히 제 배 위에 있는 것 같았고 가슴 아래가 천천히 그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샤워 후 침대 위에서 타올 가운만 걸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갔고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와 내 손이 닿는 자리가 겹쳤습니다. 선생님, 입술로 그를 불러보았습니다. 그는 없었지만 그 밤의 숨결은 제 몸 위에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제가 이렇게까지 여자라는 걸 실감하게 된 건요. 그날 밤 저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마다 몸이 아니고 기억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제 안엔 여전히 그의 손끝이 남아 있었고 그 숨결이 천천히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그저 왁싱이라는 관리가 내 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조금은 낯선 자극에 대한 호기심. 하지만 그 남자의 손을 통해 제가 되찾은 건 감각이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그날 이후 몸의 중심에 있던 열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나 자신이
드디어 돌아왔다는 실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살아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날 이후로 몸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무언가 오래 묶여있던 게 풀린 것 같아요.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따라 흐릅니다. 현숙님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오셨던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왜 이제야 누군가의 손길이 저를 여자라고 인정해 주었을까요? 남편은 아직도 제 곁에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한결같이 정원풀을 뽑고 저녁이면 무뚝뚝하게 TV를 켭니다. 하지만 그는 제 몸에, 제 감정에, 제 뜨거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부터요. 그와의 마지막 메시지 이후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만난다면 아마도 감정이 너무 깊어질 것 같았고 제 삶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의 손이 제 몸을 덮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건 나야. 내가 지금 여자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속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였고 지울 수 없는 각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손길이 없어도 저는 제 몸을, 제 감정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고 가끔은 웃으며 속옷을 천천히 벗기도 했습니다. 더는 누군가를 위해 옷을 갈아입는 여자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내 살결에 손을 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도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덕분에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